네, 교육과정 B 이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1번 문제에서는 소문항 1번, 2번 모두 일반 유아였어서 저희는 소문항 3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3번 문항 보시면 일단 나와 다의 디귿이 무엇인지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보더라도 우리 이거 무엇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죠. 무엇인가요? 짧은 만화대화, 연재 만화대화였어요. 이제 보시면 다에서 지금 채은이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만화로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만화를 통해서 사회적 상황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만화 대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이제 나도 함께 고려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도 한번 보시면요. 이제 디귿을 활용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 방법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형식의 시각적 지원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형식인 만화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을 명시적으로 지원한다. 그래서 목표는 사회적 상황과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형식인 만화를 사용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짧은 만화 대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에 들어갈 채은이의 말이 무엇인지 지금 보자면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제 채은이가 하준이를 밀었어요. 왜 밀었냐면 이제 채은이가 쿠키를 3개를 가져갔더니 이 3개 가져간 것에 대해서 하준이가 이제 반박을 했기 때문에 밀었죠. 그랬더니 이제 하준이는 속상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 모색하기 부분에서 리을에 들어갈 말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다음에 어떻게 할까에서 생각해야 되는 해결 방안은 이 밀치는 이러한 행동 자체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 사항 이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묻는 거고요. 그러면 사회적 갈등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행동을 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나눠 가질 때 모두 똑같이 쿠키를 나눠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모두 똑같이 쿠키 나눠 먹자와 같은 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만화 대화는 우리가 모고에서도 한번 봤었는데요. 모고에서는 4회 A9번에서 봤었고요. 그때 이야기했던 게 일단 목적이 사회적 상황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서 만화를 사용하는데요. 지금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여기 사람들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사람 상징을 이용한다. 사람 상징 사전을 활용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사람 상징 사전뿐만 아니라 이제 말풍선이나 그리고 생각풍선을 활용한다. 그래서 요것을 아이가 이해하고 우리가 동일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대화 상징 사전을 사용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대화 상징 사전을 활용을 해서 마음속 이제 생각까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여서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이렇게 어떠한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작은 장면들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화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흑백이어서 그냥 검정색으로 다 표현되어 있지만 감정에 따라서 색깔을 제시를 해서 좀 더 이해를 쉽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짧은 만화 대화를 그릴 때는 누가 주도한다라고 했었죠? 아동이 주도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동이
그리는 것도 스스로 하고요. 그리고 대화를 한 다음에 해결 방안 모색하기 전에 일단 상황을 요약하는 것도 했었는데 그 상황 요약도 아동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짧은 만화 대화에서 중요한 거 아동 주도다라는 것도 꼭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만화 대화 관련해서 문제도 풀고 간단하게 정리도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제 소문항 1번은 행동지원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기억을 제한한 이유를 쓰고 니은에 들어갈 시각적 자료의 내용을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프리맥의 원리예요. 프리맥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더 선호하는 활동을 활용을 해서 덜 선호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덜 선호하는 활동을 하고 나면 더 선호하는 활동을 강화제로 사용을 해서 참여도를 높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프리맥 원리를 적용을 하려면 아동이 더 선호하는 활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한 이유를 쓰실 때는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현수가 더 선호하는 활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제로 사용해서 이제 덜 선호하는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더 선호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찾아야겠죠? 무엇인가요? 작은 포클레인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 지금 이것만 가지고 논다. 그래서 선호하는 활동인 거 찾을 수 있죠. 그래서 현수는 더 선호하는 활동인 작은 포클레인 장난감 놀이가 있기 때문에 프리맥 원리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프리맥 원리를 활용해서 어떤 걸 강화하나요? 자동차 타는 놀이를 강화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자동차 놀이라고 쓰긴 했는데 이제 자동차 타는 놀이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 쓰실 때 지문에 적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문 속에 아동이 더 선호하는 활동, 덜 선호하는 활동이 있는지 그리고 더 선호하는 활동을 강화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제한하는 이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시각적 자료 내용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놀이 순서를 안내해주는 시각적 자료를 만드는데 이제 놀이 순서 안내 자료에 먼저 들어갈 활동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먼저 들어갈 활동은 무엇인가요? 덜 선호하는 활동인 자동차 타기 놀이이겠죠. 그래서 자동차 놀이를 선생님들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강화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덜 선호하는 것을 먼저 수행을 하고요. 이 수행한 다음에 더 선호하는 걸 제공을 해서 얘를 강화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문항 2번에서 강교사가 사용할 강화제 유형을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사용할 강화제는 이제 작은 포클레인 장난감 가지고 놀이하는 거죠. 그래서 놀이하는 거니까 활동 강화제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 문항에서 보시면 이제 나에서 교사가 사용한 관찰 기록 방법이 무엇인지 쓰고요. 그다음에 목표 행동과 A의 근거에서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관찰 기록 방법 무엇인가요? 통제 제시 기록법이었어요. 통제 제시 기록법인 이유를 지금 지문을 보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제 선생님들 중에 이것이 이제 기준치 도달 기록이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던데 이제 그게 왜 안 되는지와 그리고 이게 왜 통제 제시 기록법인지 같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제 제시 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행동
행동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표적 행동 발생 유무를 기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기본 절차를 보면서 이제 지문에 바로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절차 보시면 학생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지문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에게 내가 제한된 기회를 줄 건데 언제 줄 거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놀이 시간에 줄 것인지 아니면 뭐 수학 시간에 줄 것인지 이러한 시간을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학생 행동을 관찰할 시간의 길이나 그 시간 동안 학생에게 주어질 기회의 수를 미리 설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통제된 기회를 줄 거기 때문에 몇 번 줄 건지 미리 정하는 거죠. 여기 지문에 따르면 지금 10번의 기회를 주고 있죠. 그래서 기회는 10회까지 있기 때문에 10회라고 미리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 동안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10회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적 행동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표적 행동 지금 보시면 목표 행동이죠. 그래서 탈 수 있는 자동차를 스스로 선택하여 타면서 논다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라는 것은 교사의 어떠한 촉진 없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촉구 코드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독립적 수행이라는 것이 지금 정반응이 되는 거고요. 촉진을 제공해 주는 것은 스스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반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기록할 때도 보시면 P랑 I로 해서 오반응과 정반응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10회 중에 지금 몇 번의 정반응이 나타났는지 각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에는 10번째 기회 때 한 번 나타났고요. 4월 8일에는 보시면 5번째 기회 때 그리고 10번째 기회 때 해서 2번 나타났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단계 보시면 발생한 표적 행동의 수를 주어진 기회의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이렇게 하면 비율이 나오는 거죠. 발생률이 나와요. 그래서 퍼센트를 기록을 하는데요. 발생 횟수의 퍼센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지금 퍼센트 기록되어 있는데 퍼센트가 무엇인가 잘 설명되어 있죠. 날짜별 독립적 수행 비율. 그래서 독립적 수행이라는 것이 표적 행동의 정반응이고요. 그러면 정반응이 발생한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정반응의 퍼센트 기록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통제 제시 기록법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셨던 기준치 도달 기록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표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요 퍼센트, 요 부분에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기록을 같이 한 다음에 기준치 도달 기록에서는 퍼센트가 아니라 무엇을 하냐면요. 준거에 도달하기까지 기회가 몇 번 제공되었는가를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스로 선택하면서 타고 노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나타나기까지 기회를 몇 번 주었는가가 제시되어 있으면 기준치 도달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준치 도달 기록으로 기록을 하게 된다면 지금 4월 7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번의 기회를 줬을 때 10번째에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4월 8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선택하여 타면서 노는 행동이 5번째 나타났죠. 그럼 내가 기회를 5번 주니까 이 행동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5에다가 표시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9일은 3번의 기회를 줬더니 정반응이 나타났더라. 3번째에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준치에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기회를 줬는지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형식으로 나타나야 기준치 도달 기록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정반응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발생 횟수의 퍼센트다 라고 해서 통제 제시 기록법, 반응기의 기록법, 관찰 기록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의 답은 통제 제시 기록법이고요. 그런데 선생님들 헷갈려 하신 게 종료 준거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종료 준거를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언제나 항상 이 아이에게 중재를 계속 제공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부터 성취 기준을 결정을 하고 성취가 되면 다른 목표를 세워서 다른 목표에 대해서 중재를 제공하죠. 그래서 여기에 종료 준거는 선생님들 생각하실 때 그냥 성취 기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 목표를 수립할 때 성취 기준을 하고 이제 그 성취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중재를 제공하기 때문에 굳이 기준치 도달 기록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중재를 제공하든지 간에 종료 준거 성취 기준이 제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종료 준거를 볼 때는 지금 A를 참고하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면서 타는 행동의 비율을 보았더니 A 부분에서는 지금 4월 23일에는 80%, 그리고 4월 24일에는 90%, 4월 25일에는 80%가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종료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제 적어도 3일 연속으로, 지금 3일이니까 3일 연속으로 80% 이상의 독립적 수행이 나타났을 때 종료한다라고 선생님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적 수행률이 3일 연속 80% 이상인 경우라고 저는 종료 준거를 적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 이제 종료 준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셨지만 기준치 도달 기록과 통제 제시 기록법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표로 나타냈을 때 통제 제시 기록법은 발생 퍼센트를 나타낸다. 기준치 도달 기록을 준거에 해당하는 기회가 몇 번 제공되었는가를 기록한다라는 거 선생님들 차이점 꼭 기억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죠. 그래서 선생님들 정리 좀 잘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 건데 3번은 일반 유아 문제여서 그냥 넘어가고요. 4번 문제로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에서는 유아특수교육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지적장애에서 봤던 문제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가와 A를 참고하여 박 교사가 적용한 교수 전략을 써라 라고 했어요. 교수 전략 무엇인가요? 활동중심 삽입교수였고요. 활동중심 삽입교수인 이유 가만 보더라도 우리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가에서 활동기술 도표가 나오고 있네. 활동기술 도표, 우리가 활동중심 삽입교수 할 때 삽입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관찰 방법이었죠. 그래서 활동기술 도표만 나오더라도 활동중심 삽입교수 바로 연결할 수 있고요. 이거 보고 잘 모르겠다면 그 다음에 있는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돼요. 개별화 교육 계획의 목표 행동을 일가 중에 다양하게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IP의 목표를 일가에 삽입해서 지도하고 있네. 그러니까 삽입교수다. 그런데 이제 활동 중심 으로 진행되니까 활동중심 삽입교수, 그리고 활동중심 삽입교수 아니라 그냥 삽입교수 적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활동중심 삽입교수에서 중요한 부분 활동기술 도표를 활용해서 삽입 기회를 파악한다. 그리고 일과 중에 삽입을 할 때는 개별화 교육 계획의 목표를 삽입한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지만 나의 A도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A에서 근거를 찾아보면요. 일단 지금 상황이 쌓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과 중에 나타나는 놀이 중에 지금 박 교사가 제이를 보면서 기차놀이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이가 기차놀이 했더니 기차놀이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이의 목표 보시면 두 단어로 말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두 단어로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이 놀이 중에 삽입되어 있으므로 이걸 보고도 활동중심 삽입교수다 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문제 푸실 때 이 활동기술 도표만 알았다면 빠르게 문제 풀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3번 소문항으로 넘어가서 3번 소문항 보시면 나의 D를 참고해서 교사들이 상우를 또래 교수자로 선정할 때 고려한 기준을 한 가지 쓰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해당하는 교사의 행동을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또래 교수자로 선정을 할 때 어떤 걸 고려했는지 지금 D 부분 보시면 이제 김 교사의 두 번째 말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일단 김 교사의 두 번째 보시면 상우 같은 경우에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과 역할을 잘 나누기도 해요. 그리고 배려도 잘 한대요. 그래서 사회성이 우수하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박 교사의 말에서 보시면 제이랑 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제이가 다른 친구들하고도 즐겁게 놀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이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쓰실 때 한 가지 써라 라고 되어 있지만 선생님들 요것을 두 개를 다 같이 녹여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회성이 우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이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이 없는 유아로 선정한다 라고 저는 썼는데 요것은 사실 개론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문장이고 이제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이 없다라고 쓰셔도 되지만 위에서 봤을 때 제이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요 말 대신 제이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유아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을 참고해서 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 부분이에요. 제이랑 놀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제이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꼭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여기 김 교사에서는 사회성이 우수하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요것도 빼먹기 조금 그러시면 같이 녹여서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교사의 행동을 쓰는 건데요. 요것은 유특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래 교수 배웠었죠.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또래 교수를 선정해서 훈련을 하고 또래 교수를 실행할 때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 교사의 역할 무엇이라고 했죠? 관찰과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또래 교수자가 또래 교수를 잘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요. 그다음에 피드백이 필요한다면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선생님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특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를 냈었는데요. 3회 B6번으로 문제를 냈으니까 요거 연결해서 또래 교수 한 번 더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서요.
자, 5번 문제에서는 소문항 1번만 풀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보시면 가를 참고하여 기억에 혜진이가 보이는 감각체계 특성을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폐성 장애 학생의 감각 특성 꼭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폐성 장애 문제 많이 나오는데 감각체계 잘 안 나오더라. 이제 나올 때 됐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유특에서도 나오고 초특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면 중특에서도 나올 확률 매우 높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감각체계 특성 혜진이가 보이는 거 지금 보시면 기억을 볼 건데요. 기억에 보시면 끈적이고 미끌거리는 액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감각체계 특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고려한다라고 했었어요. 신경학적 역치랑요. 그리고 자기조절 전략을 고려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찾아볼 건데요. 일단 뭔가 촉각 자극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이제 촉각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민감 반응이면 신경 역치는 낮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신경학적 역치는 낮음 확인할 수 있고요. 자기조절 전략은요. 우리가 민감하다라고 하면 그냥 만졌을 때 뭔가 감각을 많이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거부감을 나타내서 나는 이것을 만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감각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조절 전략은 적극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감을 느낀다, 적극적으로 자기조절 전략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하나로 표현할 수 있죠. 신경학적 역치가 낮고 자기조절 전략이 적극적이다. 무엇인가요? 감각 회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감각 체계 쓰실 때는 촉각 자극에 대해서 감각 회피를 보인다, 가진다 라고 선생님들 작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자기조절 전략과 신경학적 역치가 모두 다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을 엮어서 감각 회피라는 것을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수정 요소를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교육과정 수정 요소는 사실 유특과 관련된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푸실 때는 이제 교수적 수정 요소를 찾으시면 되고요. 이제 교육과정 수정 요소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샌달의 제시한 교육과정 수정이 있고 그리고 이소영 교수님이 제시한 교육과정 수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샌달 학자가 제시한 교육과정 수정은 조금 예전 이론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소영 교수님이 다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샌달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교육과정 수정 요소 생각하실 때 이소영 교수님이 재분류한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최신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신 이론으로 파악해서 보자면 지금 이제 니은 보시면 이제 데칼코마니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자료가 물감인데 물감을 만지는 것을 싫어하니까 좋아하는 치약을 섞어서 물감을 바꿔주었죠. 그래서 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바꾸어 주었다. 그러면 활동에 필요한 재료는 이제 교육과정 수정 요소 중에 교수적 수정에 들어가고요. 교수적 수정 중에서도 교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에 필요한 교재, 놀잇감을 수정했다. 그러면 교육과정 수정 요소에서는 교재 수정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교수적 수정이라고 했을 때는 교수 방법 수정이나 교수 자료 수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추후에 인강으로 유튜브 선생님들도 보실 거니까 요것도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육과정 수정 같은 경우에는 샌달의 교육과정 수정을 이소연 교수님이 재분류했다. 그래서 최신 이론으로 우리가 답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수정은 환경적 수정과 교수적 수정으로 크게 나뉘고 이 안에 또 하위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위 유형들을 거의 답으로 쓰게 되는데요. 환경적 수정 안에는 물리적 환경, 시간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만 보지만 시간적인 요소들도 환경에 들어간다. 그래서 시간적 요소 수정으로도 선생님들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수적 수정에서는 교수 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활동 자체의 방법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활동 내용의 난이도를 수정하면 활동 수정이 되는 거고요. 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정한다. 뭐 놀잇감을 수정한다 라고 하면 교재 수정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교재 수정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요 부분 선생님들, 유튜브 선생님들은 특히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5번 문제 풀었고요. 이제 감각 체계와 관련해서도 모고 한 번 더 정리해 두세요. 1의 B의 4번. 같이 정리해 두셔서 감각체계 4가지 있는데 4가지 모두 다 잘 정리를 해주시고 어떠한 중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6번은 일반 유아여서 넘어갈 거고요. 이제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7번 문제도 소문항 3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소문항 3번 보시면 나의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고요. 기억을 실시할 때 고려할 점을 시간 측면에서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를 보시면 이제 협력 교수 중 기억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해서 협력 교수의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협력 교수 중에 무엇인지 지금 단서 찾아보면 이제 유아들을 세 모둠으로 나누어서 활동한다. 일단 모둠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유아들이 한 모둠씩 3가지 활동을 돌아가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각각 다른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둠을 나누어서 교사들은 각기 다른 활동들을 교수하고 유아들은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이러한 교수는 무엇인가요? 스테이션 교수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은 스테이션 교수고요. 스테이션 교수와 관련해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거 생각해 보시면 각각의 모둠이 지금 3가지 영역을 돌아가면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각 영역에 참여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겠죠. 이 시간들에 대해서 교사가 계속 말로 해줄 수도 있지만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 해줄 수 있다 그랬죠? 타이머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려할 측면에서 각 스테이션에 할당된 시간을 타이머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할당된 시간 점검할 수 있도록 타이머 제공해주면 이제 시간 측면에서 고려사항이라고 연결해서 쓸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고려사항들 지금 보시면 일단 적용을 할 때 효과적인 것은 모든 별 학습이 더 필요한 경우에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스테이션 교수는 일반적으로는 이질 집단으로 구성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전략적인 집단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동일 집단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이것이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스테이션에서 각 활동을 할 때 교사가 계속 알려주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각 스테이션에서 수행해야 되는 활동에 대해서 목표와 절차 그리고 결과물을 스테이션에 붙여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 역시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타이머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별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테이션 교수를 하기 전에 협동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칙들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협력교수 유형 중에서 스테이션 교수에 대해서 고려사항들을 확인해 보았고요. 언제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장단점 있었죠. 그것들도 정리해 두시고요. 스테이션 말고도 다른 협력교수 유형들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8번은 일반 유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설하지 않을 거여서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 B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특 부분 기출문제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제 선생님들 보시고 혹시 잘 이해 안 된다 하면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 문제 푸실 때 이제 저처럼 이제 문제 먼저 읽고 소문항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찾아가는 연습 계속 해왔던 것처럼 시험장에서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특 해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